안녕하세요.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오늘 진행을 맡은 최유진입니다. 오늘도 박정상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는 이 프로 기사께서는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유창혁 구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게스트를 보고 오늘의 바둑이 어떤 바둑이지 미리 짐작하시는 이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과연 이 5번째 명승부는 어떤 대국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10개의 대국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제3회 응시배 결승 4국 유창혁 구단과 요다 노리모토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5번째 명승부는 바로 1996년에 열렸던 제3회 응시배 결승 4국입니다. 바로 오늘 나와주신 유창혁 구단과 요다 노리모토 구단의 대국인데요. 이 결승전에 붙은 별칭이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80만 달러 대결이라고 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먼저 유창혁 구단과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 응시배 결승에서 격돌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결승 1국과 2국을 치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삼성화재배 결승전에서 재차 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회 우승 상금 각각 40만 달러를 합쳐서 80만 달러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사실 40만 달러면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는데요. 유창혁 구단은 이 상금이 큰 대회에 강하다 이런 풍문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상금이 크면은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고, 네, 훨씬 더 집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였던 요다 노리모토 구단은 어떤 좀 상대였나요? 요다 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기사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기사고요. 그 당시 이제 한국 4인방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중국 기사, 일본 기사들한테 대부분 다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다한테만 4명 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사 킬러라고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기사였습니다. 네, 물론 이 결승 상대도 굉장히 까다로운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었지만 이 유창혁 구단이 결승까지 가는 길목도 뭔가 순조롭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오다케 구단을 꺾었고요. 당시로서도 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제2회 응시배에서 그러니까 4년 전에 결승까지 가서 서봉수 구단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던 인류 기사이고요. 그 외에 당대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창호 구단을 꺾었고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또 일본 바둑계의 거장이자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리나이펑 구단을 꺾었거든요.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이 결승에 진출했는데 그 과정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 바둑은 일본이 좀 주도를 해서 일본 기사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시기 때부터 이제 한국 기사들이 굉장히 좀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이창호 구단이 가장 부담스럽고 강한 상대라고 생각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선배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럼 이 결승까지 가는 길목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판이 이창호 구단과의 대국이셨나요? 네, 뭐 개인적 성적도 나빴고 그리고 바둑 스타일도 저하고 좀 안 맞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죠. 예. 그런데 그 당시 1996년이 또 막상 이창호 구단에게 큰 승부에서 많이 이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대회에서는 제가 거의 못 이기고 큰 승부를 하게 되면은 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이 바둑은 이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좀 평소보다는 좀 그래도 내용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이 삼성화재배에서 이창호 구단을 이기고 요다 구단한테 결승전을 졌거든요. 그리고 팬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네, 우승도 못할 거면서 이창호를 떨어뜨렸다고. 네.
네. 당시에 응시배를 1, 2회 대회를 우리 선수들이 우승을 했고 또 3회 대회도 우리가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팬들의 기대가 컸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를 해 두셨나요? 네, 뭐 그 생각도 좀 있었지만 사실 2회 때 응시배 2회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엔 세계대회가 응시배하고 이제 후지스배, 동양진권배가 있었지만 이제 좀 약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 대회라고 생각을 다 했었고요. 근데 이제 2개 대회가 있었는데 응시배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후지스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일본 기사들이 다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일본이 최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저희들 좀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좀 우습게 봤었는데 이제 후지스배를 한국 기사들이 우승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국 기사들이 이제 일단 최강이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됐었죠. 앞서 그 말씀 주신 거에 조금 이게 제 생각을 보태면 93년에 이제 후지스배를 한국이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앞에 계신 유창혁 구단과 조은영 구단이 결승전을 치르고 그 다음 해 후지스배도 또 결승전에서 마찬가지로 유창혁 구단과 조은영 구단이 만나서 이제 한 번씩 우승을 나눠 갔고요. 네. 그래서 93년부터는 한국 바둑의 전성기가 찾아오는데 네. 갑자기 95년에 이 마샤오춘 구단이 2개의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요. 동양직권배에서 이 중중 대결에서 네이핑 구단을 꺾고 또 후지스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95년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마샤오춘 구단이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냈는데 96년에 마샤오춘 구단이 또 2개 대회 세계대 결승에서 이창호 구단에게 무너지고요. 그리고 또 이 유창혁 구단의 응시배와 삼성화재배의 활약으로 한국이 다시 이 빼앗겼던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찾아오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96년입니다. 96년에 또 한국 바둑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요다 노리모토 구단과의 결승전이 시작이 됩니다. 결승 5번기가 시작되고 흐름을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그 결승 1, 2국과 이 3, 4, 5국이 일정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1996년 10월에 1국과 2국 대국이 있었는데요. 한 판씩 나눠 가져서 1대1이 되었고요. 그 1대1이 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화재배 결승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근데 응시배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창혁 구단과 네. 요다 구단이 되었고 응시배 결승 1, 2국을 둔 지 한 달 정도 흘렀을 이 96년 11월에 응시배 3국이 펼쳐지는데 유창혁 구단이 승리를 따내서 이제 한 판만 더 승리를 거둔다면 40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 3회 응시배 왕좌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40만 달러가 걸려있는 세계의 대결, 운명의 그 결승 4국이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대국 내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에 유창혁 구단의 100번이었고요. 네. 응시배는 좀 독특한 이 규정 그리고 독특한 덤으로 유명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응시배는 7집반이 덤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 학국 같은 경우는 5집반에서 6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7집반이기 때문에 한국 기사 그리고 일본 기사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1회 응시배 때도 일본 기사 중에서 참여를 안 한 기사들이 좀 있고 2회 때는 이제 중국 기사들이 좀 참여를 안 했고요. 좀 너무 파격적인 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유 때문에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결승 3국에서 네. 흑번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대1이 되었단 말이죠. 네. 4국은 100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아니요. 있었을 것 같아요. 의외로 7집반이 되면 100이 것 같은데 흑 승률이 안 나빠요.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람 심리가 네. 한 집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유창혁 구단은 또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이런 뭐 별명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럼 흑번을 더 선호하셨었나요? 원래 흑번을 선호했죠. 네. 계속 흑번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100번을 선호하고요. 근데 요다 구단 기풍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기본기가 잘 돼 있는 바둑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사들이 물론 요즘은 이제 기본기가 잘 돼 있는데 예전에 뭐 저도 그렇고 서봉수 구단도 그렇고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한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사들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요다 구단한테는 한국 4인방이 다
성적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다 구단이 안정적이고 실수 없고 단단하고 네, 그리고 이 맥이나 이런 구사하는 게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기사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한국 기사들은 약간 전투를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약간 무리성 전투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다 구단이 그거를 잘 받아치고 네. 어떻게 보면 받아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 굉장히 두텁게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기사들은 난전이 펼쳐지면 서로 실수도 나오고 뭐 승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다 구단이 좀 그게 기복이 굉장히 작은 기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네. 바둑을 보면 뭐 지금의 이 포석이 그 당시에 뭐 유행하던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창혁 구단은 제 기억에 네. 다른 한국 기사들 혹은 뭐 다른 중국, 일본의 초일류들과 달리 눈목자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굳히는 것도 좋아하셨고 상대가 걸칠 때도 이 형태도 좋아하셨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목자를 두면은 3-3 들어오지 않으면 약간 나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3-3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력이 생겨서 네. 전투 바둑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날일자로 두고 이런 것은 기본기가 굉장히 좀 탄탄한 기사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아서 좀 틀에 짜여진 바둑 스타일로 가면은 좀 아무래도 승산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목자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제 그 머릿속의 기억에 예전에 유창혁 구단이 흑번일 때 이렇게 1-3-5로 이 형태가 나오고 상대가 이렇게 걸치면 네. 여기를 두시면 이게 유창혁 구단의 필승 포석으로 제가 기억을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격이 3-3 들어와서 이 세력을 만들면 간격이 딱 좋아요. 네. 그래서 날일자보다는 눈목자 그 당시에는 좋다고 판단을 해서 네. 이 포석을 굉장히 좋아했죠. 예. 조금 기력이 약하신 분들을 네. 위해서 제가 그때 유창혁 그 구단의 바둑을 많이 공부했던 그 퀴즈로서 좀 자랑하고 싶어서요. 네, 이 형태를 굉장히 애용하셨고 그 당시에 이걸로 엄청난 승률을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정석 중에 하나가 네.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유창혁 구단이 말씀하신 게 당시에 유행했던 이 정석으로 갔을 때 여기 간격이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고 끊는 싸움도 있고 뭐 두 가지 있는데 어떻든 간격이 좋아서. 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 당시의 네. 감성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둑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얘기인데 이 갈라치는 수가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당연한 수거든요. 그렇죠. 걸치는 수보다 갈라치는 수를 더 많이 뒀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찍어봤더니 0.7집 손해라고 갈라치는 게.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0.7집이 이게 몇 번 반복하면 여러 집 되기 때문에 네. 야, 그래서 참 예전하고 좀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흑이 여기 굳힘에서 이렇게 벌리면 이 자세를 굉장히 좋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으면 뭐 흑이 먼저 둬도 여기는 안 두겠죠. 뭐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두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론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이제 두 칸 벌리는 게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수인데 최근 보니까 이렇게 붙여서 가는 게 또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어주면 그리고 이제 큰 자리 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벌리면 이런 식으로 요 교환 자체가 이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수들입니다. 예.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이거를 오히려 흑의 형태를 좀 많이 굳혀주어서 아깝다고 봤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예. 근데 여기서는 젖히고요. 그렇죠. 늘고 여길 두고 입고 잡는 데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손 빼고 드는데 이제 밀어가는 자세가 좋아서 네. 백이 좋다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간 생각이 전혀 좀 다른데 이 바둑을 보면은 요즘 바둑하고 옛날 바둑하고 포석이나 생각하는 게 얼마큼 다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시에 유행하던 정석이 네. 나오는데요. 저희 도장에서 성인반을 가르치는데요. 거의 이 정석이 도장 정석이더라고요. 이 정석을 뭐 모든 분이 다 두는 정석입니다. 그만큼 네. 많이 나오는 정석인데요. 근데 이제 이 형태에서도 일로 단수 치는 게 좋다고 지금은 얘기하네요. 지금 이 모양이 지금 간격이 좋기 때문에 네. 그 예전에는 그냥 빠지고 그쵸. 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쳐 있는 게 낫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실전은 이제 벌렸는데 이거 당하는 게 좀 아프다고 합니다. 네. 아, 단수 조금 아프긴 하네요. 네. 근데 이 정석이 당시에 뭐 프로 아마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쓰이던 정석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그런 유행 정석을 오랜만에 또 보니까 네. 반갑네요, 저는. 여튼 한 칸을 띄었는데 사실은 뭐 이쪽을 띈다든지 해서 모양을 펼쳐서 좀 난전을 펼치는 게 보통의 행마인데 이제 요다 다운스죠. 요다보다는 굉장히 네. 단단해요, 행마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일부러 단단하게 둬서 이제 후반에 이 좀 역전을 시키려고 이제 바둑을 두죠. 그러면은 요다보다는 기풍 자체가 초반에 단단하게 두기 때문에 네. 막 싸움을 걸어가면 오히려 이 상대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요다 구단의 바둑은 이렇게 뭐 마치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을 연상케 하는 이런 뭐 세력을 이렇게 쌓아가는 형태는 정말 좀 피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하기 불확실한 걸 되게 싫어하죠. 아, 예. 그래서 단단하게 지켜두었습니다. 이쪽을 갖고요. 여기서도 붙여서 가는 게 정수라고 나오는데 이건지는 예. 근데 저도 그냥 네. 될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바둑을 배워서 그런지 예, 예.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네. 저도 찍어보니까 이렇게 붙여서 좀 네. 발빠르게 행마하라고 네. 하더라고요. 확실히 돌들이 쫙 정돈이 돼 있으니까 이 눈이 편해요. 보기는 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은 초반부터 치열하게 두고 네. 상대 돌에 붙여갖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일단 한 칸 띄고 두 칸 띄고 초반은 네. 좀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에는 이제 모양 바둑이라 그래서 그리고 뭐 어떻게 얘기해도 일본 바둑에 전부 영향이 있었거든요. 다 이제 이 시대 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일본 바둑을 보고 물론 유학을 가지 않았어도 일본 인류기사들 기보를 보고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모양 바둑을 다 구사하던 네. 시대였죠. 그래서 한국이 세계 무대에 좀 참여하면서 한국 바둑은 치열하죠. 그러니까 모양이 좀 아무래도 일본 기사하고 두면은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배우니까. 근데 한국 바둑은 치열해서 치열함으로써 역전을 지키고 세계 무대에 이제 1인자가 된 거죠. 네. 그럼 당시에 그 일본 기사랑도 세계에 대해서 많이 두셨고 네. 당시에 이제 중국 대표 기사랑도 많이 두셨습니다. 뭐 요다 구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또 다른 일본의 대표적인 기사이자 당시에 이제 그 인류 기사였던 조치훈 구단이나 또는 중국의 마샤오춘 구단과 대국을 하면 그분들의 기풍은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조치훈 구단은 일본 바둑인데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에요. 막 버티고 실리를 차지하고 그런 치열한 기풍이고 마요춘 구단은 실리에 굉장히 좀 그 예민한 바둑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기사들이 사실 중국 기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만만하게 생각했고 일본 기사를 좀 더 까다롭게 생각을 다 했어요. 특히 서봉수 구단은 대표적으로 중국 기사들은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고 승률도 거의 잘 안 져요. 근데 일본 기사한테는 승률이 굉장히 나쁘고 일본 기사를 아주 높이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일본 기사하고 대구를 하면 손해를 보거든요. 네. 특히 초반이나 이런 데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일본 기사가 한동안은 뭐 정상이다. 그리고 가장 까다롭다고 판단을 했었죠. 네. 이 한칸 띄는 수는 과거에도 현재도 다 좋은 네, 수로 평가받을 만한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깨 짚으면 무난하지만 일단 치열하게 두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이거는 좀 요다 구단 맞춤형 전략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붙여서 갔고요.
네, 단수 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막기를 기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2단 젖히고 늘게 하고 안에서 이제 쉽게 살려고 둔 거죠. 네. 근데 이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고 살게 됐을 때 이거 아직도 기분이 나빠서 네. 예,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막을 수 있음에도 오히려 바깥쪽으로 내모는 단수가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늘어서 싸우는 게 사실 어려워서 못 떴는데요. 와, 이거는 지금 뭐 이쪽을 뭐 있던지 해서요. 이 형태는 흙이 좋은 것 같아요. 단수 치고 이쪽을 그러면 이 모양이 너무 나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붙인다든지 하면 이거는 흙이 좋은 것 같은데 백도 이제 이쪽을 붙여서 싸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뭐 일로 두면 이제 이쪽을 가고요. 받아주면 날짜로 가서. 근데 그 당시에는 하여간 기분이 좀 나쁘다고 생각해서 네. 그냥 이쪽에-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안 예. 믿고 싶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어만 주면은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늘어서 막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예. 일단 빵 때림 주는 거라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다 구단이 두터울 때는 네. 좀 격렬한 수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여다 구단이 잘 도는 수들입니다. 네. 이런 맥을 잘 구사를 해요. 예. 여기서도 이제 젖혀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다 구단이 또 단점이, 그러니까 여다 구단뿐이 아니고 중국, 일본 기사보다 한국 기사가 좀 우세한 게 치열함하고 끝내기가 세요. 다 4명 다 대체로 끝내기가 다 셉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세지만 저도 외국 기사들하고 그 당시에 많이 대구를 해보면은 제가 외국 기사들보다 끝내기는 좀 더 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 이창호 구단 더 세고. 네. 예.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하고 저나 서봉수 구단은 이창호 구단하고 다른 좀 식의 끝내기죠. 그러니까 집을 쉬고 최선의 끝내기, 치열하게 도는 끝내기 스타일이고 네. 이창호 구단은 굉장히 계산적인 끝내기죠. 예. 약간이라도 뭐 전체 형세 판단을 해서 위험한 거를 이제 피해가면서 하는 끝내기고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최선을 두는 끝내기입니다. 근데 네. 그래도 하여간 중국 기사나 일본 기사보다는 한국 기사들이 아마 4명의 기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쪽 부분이 좀 더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다 구단에게도 후반으로 가면 자신이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네.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군요. 그래서 예전 바둑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도 사실 요즘 바둑도 좀 보면은 후반에 끝내기에서 역전시키는 바둑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상대적인 거라서 이창호 구단이 끝내기를 잘하니까 뭐 다른 기사들은 끝내기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끝내기가 다 강했습니다. 네. 그 당시. 예. 여기는 반대로 씌움 당하면 이건 그냥 잡힐 것 같은 네,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탈출을 했고요. 네. 여기서도 여기를 하나 계속 두는 게 좋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좋은 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을 어떻게 또 선수 잡아서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게 좋은 수고요. 하나만 해두고요. 예. 실전도 여기 뒀는데 여기 섰을 때도 저기를 해놔야 돼요. 근데 그냥 받아서 흙이 이쪽에 오니까 이 집도 좋지만 네. 얘가 또 약해갖고 이렇게 되니까 포석이 약간이라도 흙이 좋은 지금 포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수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거 끝내기 가면 이길 수 있다. 네. 두터운 수죠. 네. 네. 두터운 수인데 워낙 저쪽이 중요해서 네. 교환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두라 그러면 아마 이쪽으로 먼저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도 딱 변으로 다가왔을 때 좀 따끔하셨어요? 그때는 별로 그렇게 따끔하지. 돌이켜 보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기사들이 후반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예, 후반에서 이제 뭐 세계대회나 많은 시합을 보면은 한국 기사들이 후반에 역전시킨 바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아까 후지스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 후지스베 결승 올라와서 우승할 때도
4강에 그 일본 기사들하고 둘이 붙었거든요. 근데 네. 조은영 구단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바둑, 끝났다고 한 바둑을 역전시켰고요. 나도 이제 불리한 바둑을 역전시켰거든요. 네. 둘 다 불리한 바둑을 끝내기 위해서 역전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일본 기사들은 오히려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바둑계 이제 판도가 좀 확 바뀐 시절이라고 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기사가 한국 기사를 좀 우습게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예, 조은영 구단이 응시에 우승했지만 뭐 어쩌다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저희 내부에서도 동양진건매가 1회 처음 생길 때 사실 한국 기사들은 좀 반대가 좀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세계대회를 왜 하느냐, 국내 대회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세계대회를 하면 일본 기사가 다 싹쓸이 할 거다. 아, 그러니까 일본을 너무 이제 높이 평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후지스베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 네. 전까지는 그 저희들도 그렇게 세다고 생각도 안 했고, 바둑계 분위기도 그렇고 완전히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충 구단 한국에 오고 그러면 조은영 구단하고 일단 대접이나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거의 조충 구단은 뭐 영웅, 조은영 구단이 물론 응시배 우승하면서 영웅처럼 이렇게 됐지만은 그 전에는 조충 구단이 비교가 안 된 한국의 영웅이었었죠. 예. 네. 93년에 후지스베 준결승이 어떤 그 큰 흐름을 물줄기를 바꿨던 네. 그런 엄청난 승부였고, 저도 그 당시 이제 월간 바둑을 통해서 봤던 기억이 조금 나는데, 그때 준결승전에서 아마 아와지 슈조 구단하고 예. 둬서 반집 역전승하신 걸로 예.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요, 유창혁 구단이 이런 형태를 이걸 하나 젖히고 막을 때 이 네. 패를 끝까지 버텨서 반집 이기거든요. 아, 일반적이면 이어야 네.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드라마틱한 역전승으로 결승전 난공불락의 후지스베에서 형제 대결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지금의 그 한국 바둑계를 만든 그 초석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날짜로 갔는데 역시 이것도 붙이는 게 정수입니다. 이건 근데 그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나온 수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젖히고 있는 수는 그 당시 이 수도 생각할 수 아까 이 있어요. 붙이는 건 그 다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아, 손해라고 생각하셔서. 득인지, 아. 그리고 여기를 두고 실전에 이제 나가서 네. 맞고 끊고요. 단수 치고 때리고 실전에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치면은 있게 되면 여기 집을 많이 깼거든요. 네. 이게 당연히 좋은 수법이라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나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을 찍어 보니까 한 두세 집 손에 근데 집을 많이 깨 들어갔는데 왜? 이 근데 교환이 너무 손해라는 거죠. 너무 두텁게 만들었다는 상태.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네. 저게 손인지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멀리 있으면은 네. 손인지 알아요. 열잖아요, 딱 네. 봐도. 근데 한 칸 뒤에 있으면은 굉장히 두텁다고 보여지는데 저게 손인지는 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던 맥점이었잖아요. 그렇죠. 흔하게 그냥 이렇게 네. 두면 이거 당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먼저 끊어서 먼저 단수 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 게 당시에는 좀 보편화된 수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붙이는 수가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손해라고 하셨다고 하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인공지능이 처음 나와서 그 당시 엘프고인가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인류 기사들과 대국을 하는데 네. 그때 인공지능이 붙이니까 김지석 구단이 젖혀요. 그리고 이걸 젖히니까 늘어서 이게 뭐냐 맛보기인데 하는데, 그때도 인공지능이 이거 두고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끊어서 귀로 활용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김지석 구단이 아 내가 당했구나라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지금 양쪽을 막힌 게 다 선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손해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 방금 유창혁 구단이 말씀하신 이렇게 늘었을 때도 손해로 느껴졌고 여기서의 대응도 그렇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던 네, 생각이 시대적 달랐죠. 배경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법 자체가 손인지를 몰랐어요. 예. 30년 만에 새로 알게 네,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백이 한 건 실질적인 집이고 흙이 갖게 되는 건 이게 판단이 어려운 두터움의 영역이다 네. 보니까. 너무 두텁게 만들었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여기 딱 어깨 집수까지
이 바둑이 네. 여기까지는 요다 구단의 명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요다 구단 뭐 명국도 명국이고 스타일이고 네. 네. 딱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 예. 지금 인공지능으로 찍어봐도 여기까지 흙이 포석을 굉장히 잘 짰던 네. 그런 네. 흐름입니다. 뭐 실수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백도 이제 실수가 아까 붙이는 거하고 네. 여기 판단 잘못한 거 두 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돼서 약간 흙이 유리한 포석이죠. 네. 그 요다 구단하면 한국 바둑 팬 분들께는 그 초창기에는 그렇게 썩 네.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돌을 세게 놓는다던가 네. 약간 그 승부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뭔가 사무라이적인 그런 네. 느낌을 줘서 괜히 좀 이렇게 좀 반감을 가졌던 그런 팬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대국하실 때는 그런 거는 좀 신경 쓰이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요다구단 하면 이제 중요한 승부 하면 일본 옷을 입고 나오죠. 네. 일본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팬들 보기에는 좀 그게 보기 싫었고요. 그리고 너무 또 바둑판을 세게 때리니까 네. 네. 처음에는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거를 뭐든지 매너 나쁜 것도 처음 당할 때는 기분 나쁜데 이게 반복되면 그런가 보다 생각이 근데 처음에는 왜 기분 나쁘냐면 세게 때리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수익기를 하고 있는데 딱 때리면 바둑알이 전체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수익기가 그동안 했던 게 팍 없어져.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성이 됐죠. 지금도 네. 때려요 그 친구는. 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알고 있는 이제 일본 기사들은 매너가 좋고 막 그 굉장히 점잖고 그렇죠. 그런 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 기사들하고 많이 대국을 해보면 네. 대국하면서 가장 말이 많은 기사들이 일본 기사들이. 아, 그런가요? 일본 말로 뭐 계속 얘기를. 어. 예, 좀 그렇게 예, 네. 말을 굉장히 뭐 실수하면 뭐 망했다 소리를 막 하고 막 저축구단도 대국할 때 보면 자기를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런 게 되게 네. 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나이 드신 오다키 구단도 굉장히 심한 편이고 임일본 구단은 안 그렇죠. 임일본 네. 구단은 굉장히 점잖게 두시는데 네. 결국 어느 국가가 매너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선수들 개개인의 네. 어떤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약간 문화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중국 기사가 매너가 바둑 승부에서는 중국 기사가 안 던지는 게 많이 저도 다 해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중국 기사가 그 당시에 우리 문화로서는 좀 매너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국하는 자세는 그 중국 기사가 오히려 매너가 좋고 일본 기사가 매너가 나쁘고 그렇군요.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고정관념이 다른 네, 좀 있었네요. 대국하는 자세는 그 중국 기사가 오히려 매너가 좋고 일본 기사가 매너가 나쁘고 그렇군요.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고정관념이 다른 네, 좀 있었네요. 이제 구자를 뒀는데 역시 이런 칩 붙이는 적극적인 수를 좀 뒀어야 될 것 같고요. 잡는다면 이미 여기 단수를 통해서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오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뒤로 받는데 뒤로 받아도 일로 치받아서 네. 여기를 넣으면은 이제 안에서 이제 붙여서 쉽게 수습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두터운 자리라서 좀 버려도 괜찮은데 이제 구자로 둔 수는 좀 느슨한 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역습을 좀 보고 계신 거 네, 아닙니까? 약간 그런 거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 요다 구단의 바둑을 보면 그냥 그 모양을 잘 정돈하는 것 같아요. 모양 네, 감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이상한 수가 안 나와요. 네. 네, 빈삼각이 됐던 네. 모양 나쁜 수 이런 게 없어요. 모양 보면은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점은 백이 제압을 했지만 뭐 이런 데 맛도 있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흑이 흐름을 잘 네, 풀어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교환 자체도 하지 않고 이제 여기는 선수 교환이고요. 네. 받아주면 이쪽에 이제 어깨 짚어서 쉬어가면은 흑이 좀 편했던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 예. 부분에 약간의 집도 기대하면서 그렇죠. 이제 예. 이 돌에 압박을 가하면 가깝했던 흐름이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치고 이을 때 이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요거 때리면 여기 둬서 이제 위험하니까 네. 여기 때리는 것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어요. 예. 그러면 백은 이쪽 나와서 이제 끊는 바둑이 되는데 네. 자체로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 군데 한 군데씩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요다구단 바둑 보면은 한 군데씩 무너뜨리는 바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이득을 보려고 네. 조금 밀어서요. 예전에 이세돌 구단도 뭐 1호부터 한참 지난 다음에 약 10년 지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때도 요다 선생은 바둑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세돌 구단의 바둑도 사실 요다 구단의 색깔과 좀 다르잖아요. 네. 좀 부분으로 막 치열하게 두고 이런 스타일인데 요다 구단의 바둑이 굉장히 결이 좋다고 이야기했던 게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기풍 자체로 봤을 때도 이세돌 구단이 불편할 기풍이죠.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좀 무리한 스타일의 바둑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무리한 기풍이 이제 잘 먹히는 기사들이 있고 요다 구단처럼 이렇게 막 돌을 굉장히 정리해서 두는 기사는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만 무리하다가 본인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네. 없는 기풍이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스타일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했으면 한국에 그 당시에 4인방 기사가 그때 기사가 났는데 전부 요다한테 나쁜 거예요. 성적이. 예. 그런 기사가 아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기사죠. 예. 네. 그리고 이게 그 기풍만 안정적인 게 아니라 네. 뭔가 기가 강하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세돌 구단이 날카롭게 쳐다보고 째려보고 뭐 이런 데 딱 두면 네. 다른 사람한테 일단 움찔할 것 같은데 요다 구단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냥 뭐 자신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하는 네. 그런 느낌이 강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요즘도 세계 약간 이제 나이 든 시니어 기사들 나오는 세계대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도 그런 기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다 구단을 대국하면은 초반에 요다 구단이 바둑을 잘 짜면은 이창호 구단도 힘을 못 써요. 네. 거의 잘 져요. 근데 초반에 바둑을 좀 잘 짜지 못하면 요다 구단이 이제 끝내기 가면 그렇게 치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내기가 좀 약한 편이죠. 네. 예. 근데 초반에 잘 짜면은 안 무너져요. 예. 굉장히 고생을 시킵니다. 상대를. 네. 유창혁 구단이 생각하는 현재 세계 바둑의 시니어 최강자는 누구입니까? 70년대생은 빼고 60년대생까지를 시니어라고 봤을 때 가장 이렇게 두면 좀 그래도 강하다 혹은 껄끄럽다 하는 네. 기사가 누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1위는 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유창혁. 아니, 인가요? 아니 그거보다 60년대생은 그렇게 막 까다롭다 생각 별로 들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군요. 이제 이창호 구단 밑으로 가면 네. 이제 까다로운 기사들이 꽤 있죠. 그렇군요.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고요. 네. 워낙 우문이긴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 대국을 하면서의 어떤 기억 같은 게 지금 너무 오래전이라 약 30년이라 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그냥 대국에 있어서는 좀 고전했다 혹은 뭐 위험했다 아니면 그래도 괜찮게 풀렸다 이런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이때도 좀 낙관팔아서 네. 별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음, 뒀었고요. 네. 예, 근데 좀 지나면은 이제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좀 긴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예.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인공지능으로 복기를 해보니까 뭐 한 두 집 반 나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두 집 반 나쁘다 생각을 전혀 못했었죠. 예. 네. 그 당시에 이 바둑팬 분들께서 참 이게 그 바둑팬이 막 늘어나던 시기가 네. 90년대인데 네. 이게 그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이 기풍도 다르고 세계 최고의 공격수와 돌부처 그리고 낙관파, 비관파 그리고 또 뭐 조은현 구단, 서봉수 구단도 각각의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많이 이제 매력을 느끼시고 바둑을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때 처음 이제 삼성화재배가 생겼거든요. 네. 사실 세계 이제 무대로 봤을 때 한국에서 이제 삼성화재배, LG배, 진로배가 생겼기 때문에 바둑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이 이렇게 큰 시장이 아니었는데도 세계 대회가 가장 많이 생기고 그리고 팬들이 가장 열광하던 시절이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바둑의 좀 변방국이라고 할까 후진국기인데 이때부터 계속 이제 한국이 우승하면서 바둑 팬들이 열광을 하기 때문에 네. 삼성화재배나 LG배 그리고 진로배 같은 좋은 대회가 계속 생기던 그런 시기죠. 네. 뭐 진로배는 지금은 없는 대회이긴 합니다만 뭐 농심신라면배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던 네. 그런 네. 대회였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안 받으면 이제 들여다보는 수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네. 이쪽을 이제 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장 쉬운 수는 역시 이제 들어가고 또 밀고요. 네. 찍고 느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수를 치고, 예, 이거 이러는 건 젖혀서 안 되고요. 이 귀라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늘고 이렇게 두는 게 흙이 약간이라도 좀 확실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형세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두는 게 좋았습니다. 지금은 흙이 네. 조금 우세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이제 패로 두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바둑이 네. 된 겁니다. 패가 이제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굉장히 바둑이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이어달라는 거였는데 있는다면 오히려 흙은 좋은 수를 두게 그러니까 되죠. 이렇게 되고 있게 되면요. 네. 아까는 돌이 3개인데 이거는 2개가 돼서 딱 두 집 손에 네. 오는 겁니다. 예. 있는 예. 수가 좋은 수였고요. 아, 여기서 이 바둑에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네.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곳을 어깨 짚어요. 네. 보통이라면 이거 뚫리는 순간 여기도 미생이고 여기도 미생이니까 네. 당연히 눌러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어깨를 짚었는데 여기를 단수 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굉장히 이 배짱 있는 한 수가 나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승부수라고 봐야죠. 네. 약간 승부수인데 네. 근데 이렇게 맞고 뛰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백은 언제나 이거 끊으면 살거든요. 네. 근데 이쪽도 걸려 있고 백이 탄력이 있어서 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수를 딱 그때 기억에 단수를 치니까 이제 요다고다니에서 장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좀 판단 잘못했다고 여기 나오면은 참 기분이 좀 나쁜데 예, 역시 인공지능으로 찍어봐도 약간 나쁘다. 아. 예,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네. 예,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이겨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바꿔치기가 되는데 바꿔치기가 이쪽이 좀 더 크다 그러는데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예. 그럼 이때는 그냥 받아서는 좀 나쁘다고 보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거보다 네. 이렇게 기세로 이거 싸워야 된다고 생각. 네. 예,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재미있는 점이 딱 단수를 칠 때까지는 그래도 싸울만 하다라고 네. 판단해서 딱 단수를 치셨는데 그 다음에 요다고다니 한참 장구하는데 보니까 그 판단이 조금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수익게 하면서 할수록 별로 좀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받을 예. 걸 그랬나? 그러면 이 장면을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네. 한번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전에 여기를 이제 어깨에 짚은 장면입니다. 보시면 지금 집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흙 승률이 높아요. 한 흙의 승률이 90%, 집 차이는 2.5집 이 정도의 형세입니다. 백은 받는 게 정수라고 하고요. 근데 실전에 여기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이 단수치는 반발을 했는데 과연 여기를 이제 뚫어갔으면 어떻게 되는지 유찬혁 구단이 말씀하신 뚫고 한 칸 띄고 이러면
지금 이게 이제 바꿔치기 되는 그런 네. 흐름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여기 네. 한 칸 띄거나 붙이는 수 이야기하는데 한번 붙여볼까요? 붙이면 이거 느는 건 당연히 늘어야 될 것 같고 내려서면 이 끼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렇게 뚫어서 백은 이쪽을 제압하고 아직까지는 좀 맛은 있습니다. 백은 이쪽을 제압하고 흙은 이쪽을 제압하는 이런 바꿔치기로 가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도 좀 어렵죠. 어렵네요. 네, 집 차이도 별로 안 나죠. 네, 집 차이도 이렇게 거대한 바꿔치기가 났는데 한 6집 네. 그리고 아직도 하변에서 패가 진행될 수 있다. 이거는 요다 구단도 떨릴만 한데요. 네. 여다 구단도 약간 낙관파라서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걸 갔을 때 받는 게 보통인데 반발을 해서 오히려 후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승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승률이 한 6%, 7% 올라갔고 그것과 별개로 좀 이 기싸움에서 세게 둔 게 통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상대가 장구할 때 그 떨리는 속마음을 숨기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딱 뒀을 때는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뭐 인공지능이야 이런 두터움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한 2시 반 뭐 흙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지금부터 승부거든요. 네, 판단하기 쉽지 않죠. 네. 불확실한 데가 너무 많아서. 네. 자, 큰 자리를 뒀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저도 이 바둑을 연구를 하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받는 게 이제 잡으러 갈 때 말고는 모양이 썩 좋지는 않은 행마 아닙니까?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붙여서 이제 가는 게 이제 보통인데, 네. 그러니까 요다구단 생각은 요 교환을 하고 날짜로 갔을 때는 득이다. 아. 이 그냥 날짜 가면은 뭐 이게 자세가 이게 모양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 교환하는 게 득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치받고 받고 이제 날일자로 네, 모양을 잡아갔고요. 이제 선수 교환을 했고요. 백도 지금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실속 있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백이. 여기 붙이는 쪽도 남아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더욱 미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손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중앙 집 지을 때 손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런 쪽이 있다 예, 이건가요? 예. 그러니까 요다구단 생각은 이제 공격을 해서 뭐 혹시 이런 악수 더 주면 이제 봐도 엄청 좋아지니까 네. 근데 너무 반발하죠. 이거 반발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예. 이래서는 바둑이 진짜 거의 5대5에 네. 근접한 그런 극리한 형세로 변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변 쪽의 접전에서 네. 이 바둑의 승패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쉽게 두면은 그래도 흙이 약간이라도 지금 두터운 그런 장면인데 네. 요다구단이 이제 좋은 맥을 구사하는데 그 맥을 구사한 게 이제 거의 패착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끼워요. 네. 네. 끼우고 원래 맥은 있는 맥인데 지금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둬서 이렇게 찝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주면 여기를 잇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인데 요 느누수가 이제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요거 찔러도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지금 백에 둔 거기 때문에 예, 모양이 나쁘고. 그리고 아직은 예. 뭐 이쪽을 흙이 이렇게 받아가면 그렇습니다. 예. 이 전체가 아직은 그래도 미생이긴 미생이어서 좀 괴롭힐 여지가 있다 네. 하는 게 이렇게 둔 예, 이유 같은데요. 일로 두는 거는 이제 일로 중앙을 막아서 이제 다음에는 일로 막아서 이 형태도 좀 그러니까 본인이 좋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미리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굉장히 좋은 맥이에요. 네. 이 수법이 있는데 지금 백이 이제 반발을 해서 실제로는 좋은 수는 아닌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보고요. 버렸습니다, 저 한 점을. 네. 이게 집으로 보면은 뭐 한 8집 정도 되는데 지금 아까까지는 흙이 중앙이 굉장히 두터웠거든요. 근데 실전을 보시면은 중앙이 다 공배가 돼 버려요. 이 따내는 판단, 그러니까 한 점을 버리고 이쪽에 한 점을 취한 판단이 굉장히 정확해서 네. 이때 처음으로 이제 백이 역전에 성공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석점머리 밀고요. 붙이는 게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요. 일로 두는 거는 받아줘서
저거는 싱거운데 네. 이제 붙이는 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네. 너무 아프네요. 너무 못 살아 있어요 자체로도. 네. 집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근데 나가니까 여기를 뚫고 나가는 수가 약점이 전부 약점이고 다 패석이 돼 버렸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바둑이 좋다고 생각했죠. 이때는 어떻게 우승컵이 아른아른 하셨나요? 예, 뭐 이때는 우승컵은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역전은 아까도 이렇게 나쁜지는 몰랐기 때문에 네. 역전까지는 모르겠고 바둑이 좋다 확실히. 아. 예. 낙관을 이제 막 하는 시기죠. 예. 뚫었습니다. 이 뚫는 수가 백돌 전체도 어느 정도 안정을 주면서 또 여기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흑돌도 아직 열다 이런 네. 뜻이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느는 수와 여기가 맞보기여서 백은 지금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들여다본 거는 이제 일로 휘으면 이제 손 빼도 되거든요. 네. 이제 끊어도 여기 찝는 게 있어서 손 빼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한 다음에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이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들여다본 거고요. 이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좋은 수는 아닌데 네. 좀 깔끔하게 이쪽 짚어놨고요. 먼저 하나 치봤고 이걸 두고. 너무 백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요. 네. 이렇게 돼서는 이제 승리를 확신을 가졌죠. 아, 중앙에 정말 그 모양이 하나도 네. 없어졌어요. 이게 딱 늘어갔고 네. 완전 초토화되었네요. 네. 지금 중앙이. 그리고 얇아요. 네. 여기도 사실 얇고 이쪽도 지금 들여다보고 끊어가면 여기도 얇고요. 흙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도 네. 기분 나쁘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8집 먹고 손해를 잔뜩 봐서 네. 이때는 확실히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바둑은 역전이 된 네. 그런 바둑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8집을 흙이 잡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만 봐도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득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하면은 백이 되는데 지금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백이 앞서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것도 이제 후수인데 네. 바둑이 지금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제 네. 계속 두터운 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여기 있을 때 또 저쪽을 이제 조여 붙이고요. 사실 이런 수도 지금 가능은 한데 네. 뭐 그럴 저기- 필요성을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이미 뭐 좋다고 보고 있었으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패를 이쪽을 때린 따냈네요. 거죠. 네. 따내고 이걸 먹고요. 이걸 끊어서 먹었고요. 이제는 반대로 네.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 이제 안 된다고 보고 여기가 좀 넓긴 한데 그래서 바둑이 많이 좋으면 여기 어딘가 지킬 생각했을 텐데 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버티고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버틴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일단 네. 자체로는 살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끊으면 여기 둬서 이제 살았고요. 네. 여기 늘면은 여기 둬서 살았는데 원래는 지금 중앙에 팩감이 엄청 많고 여기도 팩감이 많기 때문에 패 들어가도 백이 이기거든요. 네. 그 패 들어가면은 사실 더 많이 좋은데 지금 아까도 요즘 형세 판단이 안 되지만 이때는 이제 그 사실 반집도 계산을 할 네. 시절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지금 확신을 갖고 있어서 무리하게 패 안 들어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이 두 점을 잡는 정도로 네. 지금은 백이 승리를 확신한다는 게 어떤 흐름에서도 느껴집니다. 이쪽을 먼저 뒀나요? 여기 단수부터 네. 썼습니다. 단수 치고 따내고 이걸 찌르는 찌르고 거죠. 네. 흙이 뭐 팩감도 별로 안 보이네요. 예, 네. 팩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벽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흙은 팩감이 없습니다. 네. 결국 뒤로 예. 이거 바둑이 져 있는데 이런 거 너무 괴로운데요. 근데 팩감이 너무 없어요.
100만 팩감이 많습니다. 네. 예. 여기서 가장 깔끔하게 이제 백이 저는 이 네. 바둑에서 그냥 승리 선언이라고 생각하는 네. 수법이 나옵니다. 여기를 늘면 안에서는 흙이 사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 이때 기분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공배 연결을 다 한다는 게 아, 여기가 또 백집으로 변하는군요. 사실 기분 좋았던 장면은 여기 붙여서 막 뚫고 들어갔어요. 네. 이때가 최고 기분이 좋았었죠. 너무 모양이 좋아서. 네. 예. 지금 여기서 빵따님을 하면서 이 바둑이 이제 처음으로 역전이 됐는데 네. 그 이후로 백이 역전을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오히려 이제 이쪽 처리가 깔끔하게 되면서 차이를 계속 벌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사들이 끝내기 후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둑 자체가 치열하기 때문에 끝내기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두거든요. 그래서 끝내기가 굉장히 강한데 아마 또 그 끝내기 강한 게 이창호 구단이 역할을 또 많이 네. 했을 수 있죠. 왜냐면 끝내기에서 맨날 이창호한테 역전당하니까 예, 다 이제 끝내기 할 때 좀 네. 더 집중해서 네. 열심히 두게 되죠. 예. 근데 이대국 그 며칠 전에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는 유창혁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반집승을 거둔 걸로 이제 기억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창호 구단을 통해서 한국의 4인방이 전부 후반이 강해지면서 다른 중국, 일본 기사들에게는 좀 격차를 벌려나가는 특히 후반에서는 네. 그런 그러니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끝내기가 강해진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 사실 조은영 구단이나 서봉수 구단도 저나 이창호 구단하고 같이 대국을 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두 분이 세계대회 처음 무대에 갔을 때는 좀 불안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나 이창호 구단이 같이 경쟁하면서 더 많이 늘었겠지만 두 분도 발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 뭐 나이를 떠나서 네. 서로 이제 결승 무대 경쟁하고 하면서 발전 안 할 수가 없는. 자꾸 그리고 지게 되면은 이 승부사들은 뭔가 방법을 찾아가거든요. 네. 자기 약점을 자꾸 보강하고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도 자꾸 만들고 자꾸 변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포석이나 전투에 비해서 끝내기가 많이 강조되진 않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 약간 뭐 그래도 끝내기가 강조는 되죠. 왜냐하면 이 보통 이제 하수하고 고수의 차이가 끝내기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좋은 바둑도 좀 실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후반에 끝내기에서 다 역전을 되거든요. 근데 이창호 구단은 이제 끝내기라도 좀 다른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기사들은 끝내기도 최선의 수를 둬서 큰 자리 두고 뭐 그 버티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는 철저하게 이제 계산된 네. 끝내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둑이 조금만 좋으면은 끝내기 중에서도 약간 불안한 끝내기들이 있거든요. 네. 약간 좀 모험이 되는 그런 끝내기를 안 하죠. 그리고 안전한 끝내기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배우면서도 우리는 안 돼요. 역시 강한 끝내기를 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이창호 구단도 요즘은 그 형세 판단 예전 같지 않으니까 약간 강한 수들을 많이 구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좋으면은 안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절에나 이런 걸 바둑을 보면은요. 많이 이기는 수를 찾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있는 수를 찾거든요. 절에 그 인공지능 중에 이런. 네. 근데 이창호 구단도 딱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최선의 수를 찾아서 많이 이기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겼으면은 가장 안전한 길로만 가요. 네. 블루스팟이 안전한 길이 블루스팟이. 근데 한 10집 이길 거를 5집만 이겨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지만 서로 이제 배워가는 거죠. 예. 네. 이때는 그럼 이미 바둑이 좀 미세하지 않았던 야, 거죠? 이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 이때는 그러니까 이 바둑이 최종적으로 105점 승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4집 반 차이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반면 3집을 흙이 남기는 형세인 건데요. 네. 지금도 뭐 그 정도 차이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둑은 100이 이제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결승 4국을 승리하면서 제3회 응시배 우승컵을 손에 넣게 됩니다. 첫 세계대회 우승은 아니지만 또 응시배가 주는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기뻤지만 그리고 네. 이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 선배 두 분이 우승을 연속으로 했는데 응시배는 뺏기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뭐 우승을 하고 기쁨도 기쁨이고 그리고 뭔가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중요한 일을 좀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편해졌다고 네. 봐야죠. 예. 응시배는 뺏기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뭐 우승을 하고 기쁨도 기쁨이고 그리고 뭔가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중요한 일을 좀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편해졌다고 네. 봐야죠. 예. 그리고 그 응시배가 주는 의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상대가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기 때문에 네. 요다 구단 하면 한국 기사 킬러로 유명했고 한국 바둑 팬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가장 좀 이겨줬으면 하는 상대인데 네. 그 상대에게 이 최고 기전에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뭐 계속 그 한국 기사 킬러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여러 번 중요한 판을 요다 구단한테 져서 한국 팬들한테 인상이 굉장히 남았었죠. 그래서 저도 또 중요한 판을 또 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시합할 때마다 일본 기모노 있는 여자가 있는 거 그런가요? 유카타. 유카타, 예, 유카타를 입고 나타나서 그 화면을 보면서 이제 팬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제 꼭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예전에도 거의 뭐 30년 전에도 요다 구단과 많이 만났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요다 구단과 빈번하게 마주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는 만났을 때 좀 어떤 느낌이세요? 예전에는 요타 구단이 상당히 잘생겼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저씨가 돼서 예, 그 느낌하고 그리고 요타 구단의 기풍 자체는 뭐 예전하고 지금 뭐 거의 똑같다고 느껴지죠. 예. 네. 요즘도 요타 구단하고 대국을 이제 하면 역시 초반에 요타 구단이 바둑을 잘 짜면 이 친구는 좀 까다로운 상대고 네. 초반에 제가 바둑을 잘 짜면 요타 구단은 그냥 정수대로 안전하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역전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바둑이 나쁘면은 막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요타 구단은 형세가 좋든 나쁘든 굉장히 좀 교과서적으로 네.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잘 짜면은 너무 편한 네. 예, 편한 상대고 반대로 바둑을 못 짜면 역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너무 뭐 변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창호 구단하고 요타 구단하고 최근에 둔 바둑도 이렇게 보면 요타 구단이 초반에 잘 짠 거는 이창호 구단이 너무 고전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하는데 반대로 이창호 구단이 바둑을 잘 탈 때는 역시 저하고 둘 때하고 똑같이 그냥 완패당하는 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저희들은 이제 요타 구단 기풍을 좀 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두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레전드 리그라던가 뭐 신한 시니어 네. 대회도 있고 뭐 울산에서 주최하는 그 시니어 대회도 있고 어떤 시니어 바둑계 황금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니어 바둑계에서 어떤 최정상의 일각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한국 이제 바둑 팬이 좀 고령화됐다고 봐야죠. 예전에 나왔던 기사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성적을 내는 기사, 뭐 신진서 내지는 몇 명 말고는 몰라요 아예. 네. 그 어른 나이 드신 그 팬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나왔던 그 좀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 기사들을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시니어 대회가 생기기도 하고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이 바둑 보급이 좀
더 빨리 많이 돼서 젊은 바둑 팬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 중국도 그렇거든요. 네. 중국도 차이만 있지 좀 나이 든 팬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일본은 가장 심하고 우리는 중간이고 중국도 서서히 이제 젊은 친구들보다는 이제 나이 든 그 팬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둑계 전체 차원에서 좀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바둑 팬들을 좀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전히 바둑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을 좀 들었거든요. 바둑 공부는 많이 하진 않는데 도장에서 이제 성인들도 가르치고요. 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그 입단 를 노리고 있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좀 지도를 여전히 많이 하는 거지 내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중요한 시합들, 후배들 하는 시합들은 이제 바둑 TV를 통해서 중계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그래서 네. 그 정도지 예전처럼 이렇게 공부 많이 하지는 못하죠. 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때 그 서울에서 신안으로 가는 네. 버스 안에서 유창혁 구단이 계속해서 사활을 풀고 있더라. 핸드폰을 통해 사활을 풀고 네. 있더라라고 그 버스에 탔던 그 대회 참가 선수가 요즘에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평소에는 안 하다가 시합하러 가면은 이제 사활을 좀 푸는데 그 바로 전에 후배 기사가 누가 이제 그 사활 어플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를 깔아줘서 네. 그러니까 푸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그 시니어 기사의 가장 큰 단점이 수읽기를 자꾸 착각하고 차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그냥 빨리빨리 안 돌아가서 간단한 수들을 자꾸 실수를 해서 저도 지는 바둑의 한 90%가 깜빡깜빡하는 간단한 이제 사활 같은 실수를 해서 거의 역전패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사활을 지금 자꾸 풀려고 하는데 그것도 참 네. 예, 인내심이 필요한데 예. 근데 어떻든 예전보다는 좀 사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네. 학생들한테도 맨날 사활 반지 풀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치훈 구단이 예전에 뭐 한 얘기가 기억력은 뭐 거의 필요 없고 전부 바둑은 사고력이라고. 네.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뿐이 아니고 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수읽기고 사고력인데 이제 기억력은 정석도 배우고 잊어버리라고 그러고. 네. 예. 근데 인공지능 이후로는 기억력도 한 30%꽤 많이 좌우되는데 외워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 접전에서 이게 망하고 득보고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삼선 들어가는 것도 자꾸 피하게 되고 현대 정석을 자꾸 피하게 되거든요. 네. 젊은 친구들은 다 외워갖고 나오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창호 구단도 바둑 보면은 예전에는 그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정석을 잘 안 더 네. 피했어요. 근데 요즘에 좀 공부를 하는지 요즘은 과감하게 자꾸 써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네. 자, 응시배와 항상 묶어서 이렇게 삼성화재배 결승이 또 항상 거론이 되는데 조금 아픈 얘기를 잠시만 해볼까요? 네, 아픈 얘기죠. 네. 삼성화재배 결승은 네. 응시배와는 달리 3번기였습니다. 네. 3번기에서 결국 최종국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네. 또 내용면에서 좀 역전패를 당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80만 달러 승부가 유창혁 구단의 응시배를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 삼성화재배를 우승하는 결과로 끝이 났는데 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삼성화재배와 응시배가 굉장히 좀 결승전이 짧은 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응시배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실 약간 좀 바빴습니다. 약간 뭐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이 좀 있어서 네. 좀 겸손하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약간 외부 활동을 아예 좀 줄였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자신감은 굉장히 있었고요. 근데 이제 바둑 내용을 들어가면 1국에서 이제 반지 입승을 이기면서 이제 당연히 제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2국부터 질 수 없는 바둑을 역전패를 딱 당하니까 3국도 역전패를 당했는데 이제 두 판을 주면서 이제 충격을 좀 받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괴로웠습니다. 네.
좀 당시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응시배를 이제 이기면서 이제 요다 구단의 스타일도 좀 알고 그리고 네. 자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다 구단이 물론 강점이 많은 기사지만 후반 마무리도 좀 약하고 그리고 치열한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단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한번 이 대국하다가 이제 실수를 해서 삐끗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연속된 실수가 나와서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상국을 하니까 똑같은 짓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삼성화재배의 사장님이 바둑을 좋아했는데 열받아서 3분기를 5분기로 확 바꾸시고 이 3분기라서 졌다고 생각. 예.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좀 방송에서 해도 되겠죠. 그 이후로 술을 엄청 많이 먹었죠.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네. 잠을 그냥 계속 못 자고 그러니까 네. 술을 엄청 먹어서 내가 많이 망가졌죠. 아유,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게 네. 하셨지만 그 이후로 세계대 우승을 한참 더 하시거든요. 네. 4번이나 더 세계대 우승을 하십니다. 그 해에는 또 아깝게 삼성화재배를 놓쳤지만 그 이후에 또 네. 삼성화재배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또 유창혁 구단 하면은 빠지지 않는 게 또 그랜드슬램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후지스배에서 일단 90년대 한 번 더 우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란배에서 우승, 그리고 삼성화재배에서는 일본의 야마다 기미오 구단을 이기고 우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LG배에서 네. 조은현 구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2002년에 그랜드슬램이라는 그 마지막 용의 눈알을 그리는 그런 쾌거를 이룩합니다. 네. 그러니까 LG배 결승을 둘 때도 이제 조은영 구단도 LG배를 우승을 못했어요. 그 네. 당시 저도 LG배를 우승을 못했고 그래서 어느 기사가 이제 이기던 이제 그랜드슬램이다 해서 기사를 막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두 기사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꼭 서로 이기고 싶은 그런 시합이었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우승을 하게 됐죠. 예. 네. 뭐 그랜드슬램도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중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세계대 하면은 응시배하고 후지스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동양진권배가 있었지만 좀 약간 작게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액수 상금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다른 기전에 비해. 근데 이제 한국이 정상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삼성화재배, LG배, 출란배가 그 당시에 이제 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한국 바둑계가 가장 활성화되고 최고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 본선 추첨을 하면 그러니까 4인방은 맨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기사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시절인데 네. 우리끼리 만나는 게 최고 싫었죠. 그러니까 중국 기사 만나고 일본 기사 만나면 기분이 좋아서 추첨 네. 잘했다고. 근데 우리끼리 만나면 이제 벌써 머리가 아픈 게 서로. 아. 네, 그런 시절이었죠 서로. 그만큼 네. 한국 기사들이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 당시에는 국가별 배치가 따로 없었던 건가요? 처음에만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계속 하지는 않았죠. 네. 예. 그리고 앞서 그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2002년 대회로 기억을 하는데 LG배 4강이 이제 당시에 한국의 신 4인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서봉수 구단의 자리를 이세돌 구단이 차지하면서 4강 멤버가 우승하셨던 그 유창혁 구단, 또 조은현 구단, 그리고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으로 마치 그 당시에 그 세계 랭킹 1, 2, 3, 4위가 4강의 한국 기사들로만 채워진 그런 느낌의 대회가 그 유창혁 구단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LG배로 기억을 합니다. 네. 나보다 기억을 더 잘하고 저는 결승 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유창혁 구단은 정말 그 뭐 본인께서도 많이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 이창호 구단이라던가 이세돌 구단 이런 세계 대회 우승을 가장 많이 차지한 지금까지도 이 역사적으로 세계 대회 우승 1, 2위를 차지한 이런 선수들하고도 네. 숱한 승부를 치렀고 또 조은현 구단하고도 뭐 국내 대회도 뭐 기성전 등 또 세계 대회에서도 후지스배나 뭐 LG배 같은 이런 결승전 큰 승부를 많이 치렀단 말이죠. 어떤 그 전설적인 선수들의 각각의 느낌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뭐 이세돌 구단하고 조은영 구단은 기풍이 좀 비슷하죠. 네. 사실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이 이제 나중에는 기풍이 좀 바뀌어서 두터운 기풍으로 좀 바뀌었는데
원래 조은영 구단이 좀 발빠른.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바둑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비슷하지만 발빠르다는 거는 굉장히 좀 실리를 빨리 차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둑이 엷을 수밖에 없어요. 발빠르면서 두텁게 두는 사람은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조은영 구단도 그렇고 굉장히 발빠른 기풍입니다. 그래서 발빠르다 보니까 빈틈이. 근데 엷음을 통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타개를 굉장히 잘하는 기사들입니다. 둘 다. 이창호 구단은 실리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창호 구단은 굉장히 바둑이 두터워요.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창호 구단하고 두면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하고 딱 바둑 대국 시즌 오늘은 늦게까지 간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뭐가 처음에 뭔가 승부를 내려고 그러고 하면은 내가 무너지니까 네. 이 친구하고는 늦게까지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 승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은영 구단은 이창호 구단하고 이제 대국을 하면서 후반에 자꾸 이제 역전패를 당하니까 처음부터 먼저 이제 전투를 자꾸 펼쳤죠. 그 전에는 원래 그렇게 먼저 전투를 펼치는 기풍이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조은영 구단처럼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는 기사는 먼저 전투를 벌쳐서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전투를 먼저 펼친다는 거는 실수가 나와서 아무한테나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체계적으로 천천히 포석 중반에서 이제 안전하게 두는 게 물론 부분 전투를 하지만 안전하게 두는 게 성적 좋은 게 좋아지는데 가장 기본인데 이창호 구단하고 이제 만나면서 그렇게 둬서 맨날 후반에 끝내기 위해서 지니까 초반부터 이제 전투를 막 이제 좀 과할 정도로 전투 바둑을 두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은영 구단이 전신이라는 별명이 그전에는 전신 이런 별명이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조은영 구단도 그래서 기풍이 좀 바뀐 거고 저도 뭐 기풍이 지금 전투를 조금 예전보다 덜하는 게 전투를 해서 젊은 기사들한테 전투만 하고 맨날 나중에 보면은 집부족이니까 이 기풍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성적이 나쁘면은 기풍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도 기풍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창호 구단도 바뀌었고 네. 다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저는 유창혁 구단하면 앞서 그 화점에서 눈목자로 이렇게 벌리는 그게 90년대 트레이드 마크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요. 네. 2000년대 초반에는 유창혁 구단이 바둑 그러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은 흑번일 때 중국식 포석을 두고 상대가 소목 쪽으로 다가오면 그걸 대업고 간 다음에 위로 쭉 밀어붙이는 그 중앙을 향해서 네. 그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상대의 돌을 공격하는 게 그 당시에는 좀 자신이 있었고 또 그걸로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석을 많이 사용하셨던 거죠. 일단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 포석이 100 잡았을 때는 걸치면은 아래로 걸치면은 굿자 두는 수를 굉장히 많이 뒀죠. 네. 100으로는 이제 굿자를 많이 뒀고 흑으로 둘 때는 뭐 아까 눈목자로 받는 수 그리고 중국식 포석에서 약간 이제 공격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뭐 잡으러 가는 그런 공격은 아니고 공격을 통해서 바둑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바둑을 많이 뒀었죠. 자꾸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기사들마다 자기 이제 좋아하는 포석도 있고 기풍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다 없어진 상황이 돼서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으로 찍어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포석이 나쁘다고 나오니까 네.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좋다고 하는 거를 지금 다 따라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부분 접전에 좀 더 연구한 친구하고 연구가 덜 된 사람하고 그 차이만 네.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 지나서 이제 중반부터 자기 실력들이 막 나오는 것 같고 네. 초반은 누가 더 인공지능을 많이 찍어서 외우고 있냐 이 승부기 때문에 네. 초반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미가 좀 없어졌어요. 네. 뭐 그때는 인공지능은 둘째치고 온라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다른 기사의 기보를 보는 것도 쉽지 그렇죠. 않은 예, 예. 시절이었는데 그럼 보통 이렇게 큰 승부를 딱 앞두고는 어떻게 좀 공부를 준비를 하셨어요? 결승전이나 이런 무대가 있으면은 상대의 기보가 이제 그래도 한국견에 그 기사들 기보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다 복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상대 바둑을 보면은 아 이런 스타일이다 정도를 알고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하는 건 이제 포석 관계, 포석을 연구를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포석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좋아하는 포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포석 부분에서 이제 손해 보고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시합 있으면 다 상대에 기보 갖고 포석 연구를 많이 했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안 좋았던 부분이 요즘은 이제 점심 시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는 점심 시간이 따로 있어서 점심 시간에 가서 연구를 하면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또 많은 또 기사들은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방에 가서 연구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바뀐 것도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예. 지금 유창혁 구단의 그 승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유창혁 구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이제 후진 양성을 시작하면서 많은 프로 기사들을 배출했고 특히나 유창혁 구단의 제자 그럼 가장 떠오르는 인물 최정 구단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최정 구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땠나요? 사실 그 비슷한 애들이 좀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 여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서로 경쟁을 하면서 꼭 굉장히 좀 당찼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예. 남자애들하고 뭐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네.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하고 축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별로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지는 것도 싫어하고 네. 저뿐이 아니고 많은 그 기사들이 쟤는 크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와, 확실히 그러면 그 최정 구단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저는 최정 구단의 기풍을 보면 약간 그 유창혁 구단의 바둑과 비슷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네. 이제 초반을 짜 나가는 그 네. 과정 이런 부분이 비슷한 기풍이 있는 것 같은데 최정 구단에게 어떤 점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복귀를 하거나 할 때 뭐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특별히 그런 건 별로 없고요. 네. 그냥 둔 바둑을 복귀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정도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본인이 다 이렇게 좀 깨달고 본인이 발전하고 이러는 거지 너무 선생님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크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네.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 스승이 어딘가를 지적하고 이렇게 두는 게 어떠냐고 하는 그 감각적인 부분만 해도 이제 흡수하는 원생들을 흡수하면서 네. 이제 그게 좀 기풍이 닮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유창혁 바둑도장에 다니던 아내와 제가 또 만났기 때문에 유창혁 도장에 그 당시에 저도 많이 가서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최정 선수도 보고는 했었거든요. 네. 네, 이 자리를 빌어 아내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에 왜 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전부 사부님이 눈치가 채고 없다고 나만 모르고 있어요. 네. 뭐 어떻든 사실 이 시대 때가 정말 바둑계의 황금기고 바둑 팬들도 너무 바둑을 좋아했고 방송국에서도 많이 다루고 네. 근데 그런 시절이 사실 좀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후배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예전보다 이제 팬들이 조금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바둑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계원도 그렇고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96년도에 두어졌던 네. 대국이니까 거의 지금 30년 만에 사실 이 바둑을 다시 네. 되돌아보신 건데 좀 어떠셨어요? 이 생각 자체가 이제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후반 마무리 부분이나 이런 거는 지금보다 이제 훨씬 잘 도는 것 같고요. 일단 실수가 없이 그런 건 잘 도는 것 같은데 이 초반 생각 자체는 이제 완전히 지금 생각하고 그때 바둑을 두는 기사들 생각하고 좀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둑이 발전을 많이 했는데 초반은 확실히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중반 이후로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발전했는지. 오늘 뭐 예전 얘기들도 많이 나눴고 생생한 또 그 당시 얘기도 들려주셨는데 오늘 시간은 좀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이제 예전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사실은 이 당시는 이 세계대회에서 뭐 성적에 따라서 뭐 뉴스에서 나오고 모든 매스컴에서도 이제 홍보들 하던 시절이고 네. 한국에 저도 그렇고 뭐 특히 이창원 구단은 더 심하지만 중국에 가면 굉장히 좀 식사 대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대접을 많이 받았던 네.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지서 가도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농심부에서 이제 연승을 하면서 우승했을 때 그래도 기사가 좀 났는데 네. 그거 말고는 뭐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던 했을 때 너무 국내 바둑 팬들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너무 조용한 그런 분위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좀 다시 한번 바둑계가 좀 예전의 영광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박정상 구단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제가 한창 도장에 다니던 시기가 네. 딱 오늘 대국이 96년입니다. 제가 한 92년부터 입단하던 2000년까지 네. 이렇게 도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한창 공부하던 시기에 많은 대국을 공부했던 이충혁 사범님의 바둑을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이 바둑을 준비하면서 또 이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서 그 당시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때 봤던 기사를 제가 지금 와서 다시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개인적으로는 네, 예전에 유창혁 구단의 바둑을 명국선을 많이 봐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짜릿했던 명승부와 함께 유창혁 구단의 회고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과연 6번째 명승부는 과연 어떤 대국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실 요다 구단은 뭐 저하고 이제 큰 승부를 2번 했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 나이도 갖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이창호 구단하고도 두 기사가 이제 좀 경쟁을 통해서 라이벌 관계도 좀 있었고 조은영 구단하고도 라이벌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다 구단은 한국 기사들한테 굉장히 좀 대국하기 까다로운 기사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 기사들이 다 이제 요다 구단에 대해서 좀 극복을 했다. 그리고 좀 예전처럼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상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큰 승부였고요. 그리고 바둑 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승부였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동안 이제 해온 시합 중에서 가장 큰 승부였었던 그 두 시합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우승을 하고 두 번째 또 아까운 역전패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힘든 좀 슬럼프도 좀 있었고 좀 괴로운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재밌고 지나고 나니까 재밌고 멋진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